안녕하세요. 성북구립 삼선실버복지센터 김상봉입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돌봄의 당사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후배 시민에게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성북구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라는 주제인데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교수, 공무원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선실버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당당한 삶을 사시는데 함께 동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가을바람과 가을볕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북구립 삼선 실버 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우리 2022년 노인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성북구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사회를 맡은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두 분의 이야기 손님 그리고 우리 선배 시민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 그리고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이인복 과장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여기 대학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네 마을 마실 나오듯이 나왔고요. 저는 유학을 갔다 와서 주로 이제 이 외국의 어르신들을 보고 나서 한국의 어르신들이랑 삶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를까? 그리고 늙어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선배 시민이라는 책을 제 누나랑 같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책인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대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나를 둘러보고 공동체를 둘러보고 그리고 늙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관장님하고 교수님과 같이 오늘 토크 코스를 하게 됐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법을 저도 배워가는 입장인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구의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두 분의 인사가 아주 앞으로의 활동 각오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100세 고령화 시대 뭐 이런 얘기들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 문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노인은 누구고 또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는데요. 노인이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예, 노인이 한자어로 보게 되면 늙을로 사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라는 건 거거든요. 근데 늙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극단은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쓸모없는 존재, 잉여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해전목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퇴장해야 될 존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자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 책에 보면 노인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불신이 강하고 악의적이며
의심이 많고 편협하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실제 그래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석가모니의 출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이제 자기 시중들을 데리고 왕자일 때 데리고 나가요. 근데 저기 남루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쓰러져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중한테 물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노인입니다. 그러면 노인은 다 저렇게 되냐? 늙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분리가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분리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분리가 돼서 다 저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석가모니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나도 늙냐? 그랬더니 왕자님도 늙을 겁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늙을 건데 지금 내가 왕자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른 궁으로 돌아가자. 내 안에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 첫 번째가 이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존재 이런 건 거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 큰 결실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덴마크의 속담인데 노인의 집안이 없으면 옆집에서 꼬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노인을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동체의 길을 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면 젊어서는 지혜를 연마하고 노인이 되게 되면 지혜를 그 사회에다가 실천하는 시기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통치자가 되려면 나이가 50이 넘어야 된다는 건 거야. 왜냐하면 지혜를 연마한다면 그게 무르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극단적인 평가들이 갈리는데 저는 어떤 것이 노인의 진정한 모습이냐 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와 개인이 정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그 현재 그럼 한국의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교수님 방금 보여준 책에 보면은 애노 노인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붙인 말인데 NO 그러니까 yes no 할 때 no 사람인 노인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거거든요. 인문학 강의를 갔더니 거기에 노인회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그 얘기 뭐냐면 빵이나 밥이나 주면 되지 무슨 정신적인 그리고 무슨 품이 있는 이런 인격적인 활동들 하냐. 그분들은 쓸모가 없는 존재에서 애노 사람인.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보통 늙은이 이렇게 쓸 때 그 표현을 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것은 영어로 KNOW, KNOW는 이게 노인데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KNOW 사람이 이것은 인생을 알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그다음에 후배들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노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때 어떤 분들을 얘기하면 어르신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두 존재에 대한 한 존재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봐요.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용어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이라는 용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근데 요새 이제 55년생에서 63년생을 베이비 부모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른으로 진입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나 싫다고.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되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이 되려면 지갑은 열되 입은 닫아야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이 되게 되면 너무 의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자해야 되고 공동체에 좋은 판단만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연애를 하면 안 돼. 주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도 준다는 건 건가요. 그래서 요새는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늙은이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요새 이제 어르신도 아니면서 늙은이도 아닌 노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청바지를 입은 청년 같은 노인들이에요. 복지관에가 많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계신 어르신들도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는 여기서 활동적인 시니어, 활동적인 어떤 이 세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에서 요새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것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꽃보다 할배 뭐 여기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시봉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액티브 시니어를 복지관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관장님 액티브 시니어하고 늙으니까 애노 사람이랑 어떤 분들은 더 마음에 들어하세요? 복지관에 왔었을 때 액티브한 어르신들. 액티브 시니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공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무슨 복지관 관장님도 하셨고 공무원도 하셨고 교수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상하면 일로 와보라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친구가 구청장이야.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민원인이 된다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늙은이나 액티브 시니어나 복지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액티브 시니어 와서 나한테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내놔라. 그리고 이제 늙은이는 와가지고 도시락이든가 김치를 내놔라. 다 돌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노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늙은이 NO 사람인, 두 번째가 어르신 KNOW 사람인, 그다음에 세 번째 액티브 시니어 성공한 노인인데 이 세 가지의 노인들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아주 저희는 그냥 어르신, 뭐 노인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또 이제 학자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또 유형을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 쭉 들으니까 과장님도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나이 먹어가고 있고요. 과장님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어르신이 되면 저도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피면서 노인과 옛날에는 어르신 용어가 없었는데 이제 노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어로 하면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대방이 불렀을 때 공경하는 의미의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액티브한 어르신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저도 이제 바람직한 어르신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자애로워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쫓기면서 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남들한테 뭐 베푸는 형태의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경험치라는 게 그러니까 현명한 분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그 배운 부분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회생활로 한 경험치에 대해서는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봐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경험치를 통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이나 세대들을 조금 인도하고 선도하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하는 방법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되게 경쟁력이 높아서 들어왔지만 그 친구들은 학력이나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되게 높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하고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선도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책을 읽었지만 그런 액티브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은
남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각각의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도 나름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바람직한 어르신의 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어른의 상, 어르신의 상도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한국 사회 이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교수님과 유학 얘기도 하셨는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걸로 압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 또 우리보다 좀 더 선진된 나라는 어떻게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예. 제가 영국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진폐증 노인이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진폐증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탄광에서 일할 때 이 분진가루가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폐에 이 녀석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 이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게 이제 진폐증인데, 저는 이제 영국의 진폐증 환자와 한국의 진폐증 환자가 어떻게 다른가,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연구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진폐증 환자는 빈곤층이고 그다음에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산재 환자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다뤘나 시민들이 어떻게 다뤘나는 걸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탄광 박물관에 가갖고 자원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도 꺼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근데 거기 가갖고 제가 오드리와 로니라는 두 분의 부부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부 노인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범상,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좋은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저한테서. 오드리 론이 뭔데요? 거기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은퇴를 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됐다는 건 거야. 그전에는 뭘 했는데 그때 그전에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일했대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보통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것을 인간이 행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먹이 활동을 하는 레이버, 노동이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찾는 활동들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두 분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금도 노인 취업률이 거의 40%에 가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노후가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노후가 됐을 때 빵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의식주 걱정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거기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자기의 삶에서 노후가 되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또는 다른 집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예전에 그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잖아요. 젊은 청년이 이제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본 치과 의사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 출신인데 깜짝 놀래요. 내 딸이 셋이 있는데 난 내 딸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아는데 남의 자식을 잘 키우지 않으면 내 자식이 위험하구나. 그때부터 이분들은 이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의 노인들을 봤더니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공동체를 위해서 딱 좋은 나이가 지금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빵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봤더니 나이든 들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더라. 나이든 보통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아까 그 후배 시민들의 의식이 강하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내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내 남의 자식이라든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떠올린 단어가 이분들은 시민이구나. 시민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체 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인 건데 시민이구나. 그런데 선배 시민이구나. 선배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위험이라든가 후배 시민들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동료들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역에 참여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배니까 해서 선배 시민이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늙은이 NO 사람인, 두 번째는 KNOW 사람인 어르신, 세 번째는 액티브 시니어인데 이분들은 아까 가정님이 말씀하신 현명한 어르신에다가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도 챙기면서도 지역사회 건강을 챙기는 이런 분들의 요 개념들을 합쳐가지고 선배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요 이제 얘기가 선배 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선배 시민은 아까 그 로니와 우드니처럼 이 공동체에 나와서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지역에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 그게 단순히 이제 돈 버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의미를 찾는 사람. 그런데 이분들이 가능해진 것은 뭐냐면 빵 걱정을 그 사회 보장 때문에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오늘 나오신 중요한 이유가 그런 정책을 계속 고민해 오셨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이 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거다. 그래서 전 우리의 선배 시민이 단순히 노인의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선배 시민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이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 말이 되게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보통 사람은 이제 선배 시민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오드리아 로니가 이렇게 이제 하고 로니 할머니하고 부부신데 그 두 분이 이제 선배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선배 시민이 되는 조건과 또 그 사회에서 또 그런 선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뭐 여건, 뭐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야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한 명의 노인이 안전하게 사는데 한 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가 노후가 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50대가 되면 중늙은이고 60대가 되면 상늙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이게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그동안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고 했거든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노후에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산업의 성장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저성장의 시대고 그 다음에 자식 한 명 잘 키워봤자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들거든요. 옛날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자식들이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지만 저희도 형제가 4명인데 부모님이 그래서 노후에 이제 저희 형제들이 그래도 이렇게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그걸 봤더니 여기는 자식 농사가 아니라 국가가 노후가 되게 되면 최소한도 빵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기서 봤더니 공동체가 안전해야 된다.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다. 특히 노후가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봤던 첫 번째 조건은 공동체가 안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공동체가 안전하려면 정책이 촘촘하게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로 치게 되면 영국의 크리스마스 우리는 추석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산드라 할머니한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건 거예요. 이게 그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돈은 왜 국가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손주들 용돈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품위를 딱 지키는 건 거예요. 자기 손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노인들을 만드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당당한 정책을 촘촘히 만드는 게 크리스마스 수당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것은 여기는 한 명의 노인이 안전하게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촘촘한 정책이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시민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도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제 사회 정책학자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처럼 저출생의 문제가 1940년대에 스웨덴에서 발생을 한 건가요? 애를 안 낳는 건 거죠. 그러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 했는데 미르달이라는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너 애 낳아 내가 키워줄게. 그러면 낳기가 쉽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가 야 나는 이제 모른다. 야 옛날 얘기지 부모가 키워주는 건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럼 애가 낳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르달 부부가 뭐라냐면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가 안 나니까 국가가 키워준다고 약속을 해라. 국가가 키워준다는 건 뭐냐면 의료도 보장해주고 교육도 보장해주고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가 나중에 살아갈 때 노인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국가가 공동체가 안전하게 좀 애를 낳을 거다. 그래서 스웨덴은 미르달 부부가 저출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안전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노인도 안전해지고 아이도 안전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는 공동체가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촘촘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들이 그런 것에 합의하고 또 그런 것을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안전한 공동체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노인들이 안전한 세상, 노인들이 인간답게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저희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뭐 영국과 스웨덴 하여튼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제 나라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그러면 또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얘기 말고 이제 우리 성북구 얘기로 다시 그러면 한번 또 우리가 성북구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인복 과장님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도 별도로 하셨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으실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요. 2급은 4년제를 졸업하면 나오는데 1급은 국가고시 비슷한 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1급 자격증이 네,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만큼 이제 성북구에 대한 이제 뭐 관심과 오늘 이 자리 또 이렇게 긴 시간 내신 것도 이제 그런 정책과 뭐 그것들을 실제로 또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북군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실태와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이제 외국의 사례랑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 지금 성북구의 어르신들의 현황은 어떤 어르신들, 노인들로 우리가 또 뭐 생각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말씀한데 좀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기네요. 저희도 선진국처럼 어르신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앞서 선진국이라 하면 또 가까이 있는 일본 경우에도 70세 노인이나 이런 공동체 생활들을 많이 하고 서로 보듬어서 공동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를 가끔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구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5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43만 명 정도 그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는 의미와 같고 예전에 10년 전보다 한 12% 정도 인구가 감소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나 할까요? 저희 성북구는 자체적으로.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뭐 공식적으로 어르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구 자체가 저희가 한 17% 정도 되는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어르신이 이제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안 된 이야기인데 한 25% 정도 이분들 이제 네 분 중 한 분 정도가 한 18,0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혼자 사세요. 독거노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1인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거죠. 이 현황들은 왜 중요하냐면 정책을 펴다 보면 이런 인구 정책이나 현황들을 정확히 실태를 알아야 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026년 지나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세대보다 이제 어르신 세대가 앞으로 좀 나가다 보면 어르신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역 사정을 살펴보면 성북구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뉴타운 조성 이런 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이제 장의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재개발 지역을 하고 있고요. 뭐 관심들이 많으시고 주택이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많이 오른 폭이 됐고 거의 뭐 20억 가까이 뭐 오른 데도 나타나고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또 요즘 이제 그 뭐 전쟁도 일어났고 세계 경제가 좀 침울한 상태에서 노인들의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마저도 이제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노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의 불안정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한번 좀 더 그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촘촘히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뭐 그 크리스마스 때 용돈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드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그래서 중위소득의 70%쯤 되는 어르신들에게 그 생활형 정도에 따라서 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건강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선진국에 발맞춰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득의 향상이나 또는 이제 생활의 안정 또는 의료 혜택 부분들 이런 걸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진짜 고민을 아주 그냥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성북구 이야기 나온 김에 혹시 뭐 쭉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히 좀 더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뭐 정책,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노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분들이 삶에 대한 문제와 소득 부분과 의료에 대한 부분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공동체 부분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립 노인복지관이 그 한 군데 있고요. 큰 복지관이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시는 것처럼 실버 복지센터라고 해서 소규모 복지관이 저희가 5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경로당이 지역마다 5, 6개씩 있어갖고 한 180여 개소 있어요. 최근에 좀 편안하시라고 안마기라든가 이런 편의 시설들을 많이 이제 구비해서 가능하면 집에 계실 때는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아까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뭐 공동체 역할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여서 도란도란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하시고 더울 때는 더위도 피하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온돌에서 있기도 하시고 몸이 쑤시면 안마기를 이용해서 안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항시 저희가 열린 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대한노인회라고 이제 어르신들을 같이 이제 케어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게 여가복지라고 하는 이제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르신들의 그 니즈라고 할까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를 어떻게 좀 풀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복지관 갔더니 재미있게 생활하는 게 뭐 요가도 하시고 나름대로는 그다음에
뭐 그 스포츠 댄스 같은 것도 서로 하시고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경진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미와 여가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엮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 노는데 또 그래도 아까 용돈벌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3,430명의 어르신들을 어르신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한 노후도 되시고 뭐 걸어 다니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선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공원을 지키시다든가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지킴이 하신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르신은 지역의 옷 어른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일정 부분의 소득을 좀 보장해서 나름대로는 용돈을 줄 수 있는 손자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의 경제활동이나 또는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성북구에 이제 다 뭐 말씀은 일일이 못 하셨겠지만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정책과 서비스 공유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이 사례 들으시고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되시는지. 제가 성북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구청장님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과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건가요. 오늘 여기 이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봤더니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들이 마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좀 멀리 크게 지어놓고 노인들을 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오시냐 하면 건강한 분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성북구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의 답을 찾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오셔갖고 예정에도 없던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답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이제 찾아지는 또 원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북구가 자기 구호처럼 더불어 행복한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구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게 됐거든요. 그런 건 거고 제가 조금 더 보태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빵과 장미라 그래요. 빵은 아까 의식주의인 건 거고 장미는 인간이 품이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동료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친구죠. 그리고 또 그 동료들과 함께 의미를 공동체에서 찾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서유럽의 복지정책, 그러니까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보면 빵을 넘어서서 그 장미를 갖게 하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많이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성북구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장미와 관련된 의미를 찾는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는 그런 이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그 기조에서 계속적으로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그냥 성북구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이제 그런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노인들은 그럼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여전히 뭐 영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유럽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할머니의 사례인데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79세 때 커피숍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자동차를 모으는 건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덜컹해갖고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3도 화상을 입었어요. 할머니, 79세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왜 소송을 제기했냐 했더니 이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 뜨겁지 않으면 내가 3도 화상을 안 입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러면 치료비 물어줄게 하고 80만 원 우리나라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나 그거 아니야. 더 줘야 돼. 할머니가 소송했고 얼마 보상받았는지 아세요? 33억 원을 소송받아요. 자, 그럼 자기가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리가 없는 33억 원을 왜 판사는 판결을 했느냐? 할머니가 자기처럼 다친 사람을 찾아냈는데 700명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다스려야 된다. 저 회사가 자꾸 저렇게 사람들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쳤잖아요. 저거는 저 회사를 징벌해야 된다. 그래서 33억 원을 받아요. 그때서부터 전 세계의 커피 온도가 낮아져요. 제가 이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질문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는 아우 내 실수구나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참치캔 따다가 손 베어본 경험 있으시죠? 그럼 우리는 조심하지 이러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그러면 그럼 애가 엄마 내가 다치고 싶어서 그래 하고 우리 화를 내잖아요. 퇴근한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애 좀 잘 돌보지. 그럼 엄마들이 뭐냐면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애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만약에 이거 참치캔을 호일처럼 만들었으면 아무리 내가 실수해도 안 다치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아까 그 스텔라 리백 할머니처럼 이렇게 정부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거 있으면 회사가 다치면 바로 바꿨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할머니는 질문을 달리했다. 두 번째는 자기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700명이나 찾아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함께 회의를 하면서 찾아낸 건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는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스텔라 리백 할머니한테 본 사례거든요.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또 한 사례는 할머니들이 분노한 할머니들이 있어요. 캐나다 할머니들인데 자기 지역에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는 건 거예요. 여기 아주 평화로운 마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할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위험해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공동체를 못 물려준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가 레인징 그라니스 화가 난 할머니들. 할머니 나와갖고 딱 봤는데 전혀 화난 표정이 아니에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 다음에 기타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들고 나와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문화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지를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마을들을 지켜내요. 그리고 나서 레인징 그라니스라는 단체가 전 유럽에 퍼져요. 이게 이제 화가 난 할머니들인데 그때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제야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딱 좋은 나이다. 왜냐면 할머니들이 뭐 직장을 잘릴 일이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할머니들이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에 딱 좋은 나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상대적으로 직장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좋은 나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레인징 그라니스라는 할머니를 봤던 건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노인단체가 있어요. 유럽의 노인단체들은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권을 위해서 일하는데 동료 시민과 후배 시민들, 그러니까 미래 공동체에 있는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모토를 내세웠거든요. 저는 노인단체가 자기 이익이라든가 자기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봤지 이렇게 후배 시민과 동료인들을 위해서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외국의 노인단체들이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이런 노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조직화를 했고 맨 마지막에 정책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고 한국에도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이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유학을 하면서. 네. 네.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활기차고 막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삼선 실버 복지센터 이용하시는 선배 시민 한 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선배 시민 그런 역할이 가능하겠냐,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이제 좋은 사례 또 발전된 사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국내 사례들은 또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배 시민을 갖고 지금 이제 이런 실천들을 어르신들이랑 하고 있는데 인천에 그 원인제역이라는 역이 있거든요. 원인제역. 근데 원인제역 옆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소위 얘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는 선배 시민 교육을 한 건가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고 이제 복지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랬던 분들인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근데 원인제역에서 아파트로 쭉 가는 데가 나무가 많아요. 근데 껌껌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오는 그 여성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남성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갖고 사진을 다 찍어요. 거기서부터.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다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자고 하니까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랑 불렀고 그 자리에서 이 가로등이 쫙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도 생각을 바꾸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저 단원구에 채풍자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는 복지관에 딱 있는데 이렇게 선배 시민 교육을 한 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선배의 역할이야 시민의 역할이야 했더니 청소년들이 뭐하러 왔냐면 자원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럼 보통 이제 자원봉사 왔으니까 애들이랑 놀고 뭐 이렇게 이러저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다. 우리 함께 지역사회에 나가자. 지역사회에 나가니까 저기에 쓰레기 같은 거 전봇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치고 꽃밭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봄의 대상에서 지역 공동체를 후배 시민과 돌보는 사람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런 걸 하면서 상록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노인들이랑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또 아주 즐거운 사례가 또 있는데 저쪽에 성남에 있는 성남 종합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은 뭘 하시냐면 건강관리 동아리를 하시거든요. 건강관리는 이제 체조하고 같이 건강 정보 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선배 시민 교육을 받더니 우리가 우리 건강만 챙기지 말고 지역사회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회체육시설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건강에서 지역사회 건강으로 가는 건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를 배웠어요. 취미라든가 일자리를 배웠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선배 시민 교육을 내가 선배야? 그리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컵에다가 우리가 응원할게 선배 시민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가서 대학교 정문에서 그 단과대 앞에서 이렇게 바리스타를 가지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배 시민인데 너희들이랑 대화하려고 왔어. 거기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나가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당신들 돌보러 갔는데 우리를 돌보러 온지 몰랐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거 토론해. 그 대학생이랑 그 어르신들이랑. 그래서 그 복지관에 가게 되면 어르신들도 있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돌봄의 대상인 복지관이 아니라 돌보는 것을 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선배 시민 아까 중고등학생들 함께 모여있는 커뮤니티 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체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후배들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더 나아가면 진천군에 어르신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도 선암회라는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선암회를 선배 시민의 선자고 큰 바위 얼굴에 그 암자 선암회인데 보니까 지역에 진천군에 지역에 계속 러브 호텔들 그다음 무인텔 이게 막 들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저거는 시민들의 삶에도 그렇고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봤더니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조례를 바꿨어요. 어르신들이 모였고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바꿔서 조례를 바꿔갖고 이제 아까 그 러브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마을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노인복지관협회랑 함께 이런
교육들을 그리고 이런 실천 사례들을 전국에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들을 생각이 바뀌면 그다음에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평택 서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실천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난 복지관에 가서 내 취미여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지역의 문제들을 같이 공동체의 문제들 같이 토론해야 되겠다. 위험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라는데 금정구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은 모여갖고 우리 위험 지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치게 되면 성북구의 위험 지도를 이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걸 정해놓고 그걸 과장님이 오시면 아까처럼 자 우리 위험 지도 봅시다.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는데 왜 신호등이 너무 빨리 깜빡거려요. 신호등 깜빡거리는 걸 좀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위험 지도를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오시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위험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야말로 진짜로 존경할 어른이 생겼다. 노인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공동체에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몰랐다. 난 그저 내 건강이나 챙기고 여가나 챙길 줄 알았지 이렇게 내가 공동체에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국내 사례도 지금처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느 지역에 있는지 문제고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배 시민이구나. 내 공동체에 이제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구나. 이런 마음이 바뀌면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보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내 사례도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 어르신들 아마 국내 사례 얘기 들으니까 이제 눈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해지시는 걸 그러니까 뭐 일을 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이제 아마 구청 어르신 복지과가 뭐 이제 성북구의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또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도 그래서 가장 많으신 부서로 이게 생각됩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목소리, 노인들의 목소리에 가장 큰 민원이나 욕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욕구들을 이런 우리가 쭉 오늘 얘기 나눈 선배 시민의 관점에서 풀어본다면 또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게 자유롭고 현명하고 그다음에 경험치를 가지고 선도자기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학벌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해서 1급을 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외국의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다 보니까 외국에는 80대 어르신들도 학교를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늦게 대학을 다니시고 어떤 선진국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대학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제 중장년층처럼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편제해서 그런 평생학습과 같은 교육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 구 자랑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소한 것도 많이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가 이제 자전거 안심보험 같은 거 있다는 거 모르시죠? 길거리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치시거나 또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성북구는 유일하게 이제 그런 보험들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겠지만 또 하나 그리고 아까 이제 선배 시민의 목소리를 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국민들의 욕구 부분을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경청을 하다 보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거 가로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거기 가로등 하나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로등이 거기에 세워져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동선동 같은 경우는 여성 안심길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밑에 길 따라서 또 점등을 만들었고 위에 LED로 해서 여성 안심길, 그다음에 벨 누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택배 상자 보관함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생활하시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점차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희 쪽에 얘기하시면 저희 쪽은 큰 정책의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 오세요. 하루에도 이제 몇 분씩 오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오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사소한 것들이세요. 뭐 경로당에서 회장님들하고 갈등도 좀 있고, 어쩔 때 보면 진짜 이거는 진짜 그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먹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해서 또 민원이 좀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버님 같은 분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일단은 많이 들어요. 경청을 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하고 긍정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닌 것 같으면 저희가 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센터 관장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그럼 이런 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계층도 또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서 촘촘하게 그물망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복지관에 무료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는 어르신들이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보니까 걸레짜기도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빨래방 같은 것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타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고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홍보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그 세심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그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저희가 부단히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보도 매체도 많이 있지만, 주위에 조금 어려우시거나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취약계층 분들이 계시면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본인 이제 케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 쪽에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긴급구호를 하든지, 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살펴드든지. 지금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혼자 계시고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생활지원사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런 분들을 집집마다 파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한 1000여 분 이상 하고 있어요. 또 전문용어로 하면 AI 서비스라고 해서 그 8시간 움직이지 않으시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성하려고 저희 성북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제안해 주시거나, 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정책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정책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뚜렷하게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과장님, 아유 많은 목소리들을 이미 듣고 또 실행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체와 선배 시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긴 시간 쭉 했습니다. 이제 뭐 끝으로 조금 한 가지 더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께 이제 뭐 저희가 어쨌든 뭐 시대별 세대별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세대 갈등이나 또는 이제 후배 시민과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그 어르신들 이 청소년들이 왜 어르신들이랑 대하기 힘든지 아세요? 보통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의 태도가 너네 늙어봤어, 나 젊어봤다. 나 늙어도 보고 젊어도 봤는데 다 안다. 이런 이해인지 대화가 안 되는 건가요? 그 대화할 의지를 못 느끼거든요. 어르신들 제가 초등학교 못 나온 거 아세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국민학교 나온 사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국민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너 초등학교 나올 때는 어때?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 우리 시대에 젊어 보셨어요? 우리 시대에 초등학교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된다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세대들 간에 그런 태도로 대화를 한다면 내가 동의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한다. 서로가.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모든 문제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에서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산성 할머니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사고를 쳐갖고 의무적으로 이제 봉사명령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저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를 할게. 할머니가 배낭에다가 이제 음식도 짊어지고 물도 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 아이들 있잖아요. 2명의 아이들은 사고 친 아이들은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려올 때 애들이 그걸 들고 내려와요. 할머니는 걸어오고. 왜 그랬느냐? 할머니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 잘못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 잘못 아니야. 이분이 김종기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살했냐 봤더니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 시킨 애들 다 잡고 이놈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쟤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환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른들이 그걸 제대로 못 해준 건 거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처럼 자살한 가족들을 다 모아요. 자기 아들처럼 자살한 집안에 이제 가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단체를 하나 만든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서부터 제도를 바꿔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른들이 이 청년들을 볼 때 너는 왜 이걸 못해?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아까 남한산성 할머니처럼 내가 너희들을 봤더니 이게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말이야. 그때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지껏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한 할머니는 처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할머니 우리는 어쩌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만 만나면 막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산성 할머니가 애들이 담배 피우면 그렇게 맛있어? 뭐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얘기하고 할머니 내가 이게 원래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게 아니고 나도 이거 피우는 거 어른들이 싫어하는 내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알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더라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야단부터 치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이해의 부족들, 소통의 부족들이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만드는 건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후배 시민이나 선배 시민이나 둘 다 시민이라는 것을 간시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걱정이 있군요. 우리 이런 걱정이 있어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이게 애초에 세대는 갈등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등으로 가게 만든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배 시민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늘 갈등으로만 얘기 듣다가 또 이 세대 간의 이 다름이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긴 시간 아주 오늘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이제 할 것들이 많다 막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이제 과장님 이제 그래도 우리 성북구 안에서 어르신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 구민이나 또 젊은 세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성북구에서 저도 이제 오래 산 편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어르신들이나 제 동창이나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님 이게 마지막 귀결인데 제가 우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귀절이 있어요. 조금 들어주시면 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옛날 그 중국 고서의 한비자의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고사성어의 이 말뜻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말뜻입니다. 저도 이제 깊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게 읽어보다 보니까 옛날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때 황제 황공과 재상 관중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재상 관중이 늙은 말을 좀 전쟁터에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황제는 늙은 말은 좀 걸림돌이 된다. 데려가지 말고 좀 빠르고 그런 말들을 데려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재상은 꼭 그 늙은 말을 데려간다고 해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겨울이 됐는데 고국으로 귀환할 때 보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때 재상이 이제는 늙은 말 좀 풀어라 이렇게 지시했답니다. 그때 늙은 말들이 고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더랍니다. 이걸 볼 때 저희가 여기서 느꼈던 부분은 이걸 대입해 보면 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길을 기어가는 지혜로운 존재는 어르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첨삭을 하자면 지금 아까 MZ세대의 아이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처럼 똑같은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이란 단어 옛날에 노인이란 단어를 해서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르신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또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또는 효를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배 시민은 좀 더 좀 포괄적인 큰 의미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성북구의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그렇게 엮어도 기본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 무엇이냐? 본인 스스로의 자기 관리를 위한 건강. 이런 거는 저희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보시고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또 선배로서 또 어르신으로서 지역에 있는 어른으로서 많은 모범적인 행동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한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자유롭게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떼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요새는 안 맞는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서 본인의 경험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치들이 좀 해안을 가지고 세대에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배로서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수님도 앞으로 계속 이제 선배 시민론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하시고 또 이런 이제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요. 교수님도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르신은 이제 길을 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이렇게 대상이 된 건가요? 그 어르신에는 선배 시민은 아까 자기 관리를 거기다 건강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배 시민은 그런 어르신들이 자기 관리를 넘어서서 지역 관리, 사회 관리 아까 얘기처럼 지역 사회체육시설도 좀 둘러보고 그다음 후배들도 좀 둘러보고 남한선상 할머니처럼 있으면 이렇게 보듬어도 주고 이게 이제 사회 관리, 지역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시민은 공경의 대상은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내 건강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건강 그리고 복지관에 오실 때 내가 뭘 이용할 게 뭐 없나 이렇게도 오시기도 하지만 거기 갖고 내가 후배들이라든가 동료들 만나서 지역사회에 뭔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 없나 할 일이 없나 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복지관이 이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케어 센터, 케어만 받는 센터, 내가 케어 받는 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 문제들을 토론하는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 놀랍냐면 저는 학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자고 그다음에 정책에서 오셨잖아요. 정책 전문가가 오셨고 그다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김상봉 관장님은 현장에서 오셨잖아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당사자들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들을 잘 안 하거든요. 각자 그냥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정책하시는 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은 관리만 하려고 하고 서구에 그런 복지를 만들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모임들이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거든요. 스타디 서클은 뭐냐면 학습 동아리 이런 사랑방 동아리들이 모여서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인 인구의 70%가 참여를 한대요. 우리는 그런 걸 참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의 경험을 만드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뭐 과장님이나 우리 성군 워낙에 잘하는데 삼선 실버 복지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관장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 있었느냐 했더니 삼선 다방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서요. 삼선 다방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오시지를 못하니까 DJ를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현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관장님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이 사회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아까 현장서부터 정책서부터 저 같은 이론서부터 그다음에 저렇게 실무적으로 일하는 저런 사람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것이 이제 다 종합돼야지만이 그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 누구나 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은 저는 이 자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새롭게 그리고 한국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들이 새롭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런 원형의 자리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 그리고 성북구청 이인복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깊은 경청과 공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앞에 보시면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 주제가 성북구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성북구 삼선 실버복지센터에서 시작했는데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서 당당한 선배 시민의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